네. 네. 경기 인터넷신문의 이명수입니다. 우리 금종래 출마 예정자께서는 타이틀이 참 많습니다. 최초 여성 화성시장, 또 최초 경기도의회 경제과 기술 상임위원장. 사실 경제개혁 경토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업적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계속 지켜와 봤고요. 그래서 최초로 지금 화성 여성시장 이렇게 출마 예정자로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 하시는데 지역별 특화된 맞춤형 개발 약속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대표로 공약 한 가지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꼭 지키겠다, 이뤄내겠다, 그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명석 기자 부장이신가요? 네,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람마다 붙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초라는 이름을 많이 달고 다닙니다. 이미 화성시에서도 제가 도의원으로 2002년도에 당선됐을 때 화성에 화성사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니까 어느 날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화성시 최초의 여성 지역구 도의원. 정말 전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최초라는 것은 저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시작이 잘못되면, 저도 오늘 옷을 입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하면서 보람도 있었고요. 오늘 이번에 또 첫 번째 최초의 화성 여성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올해가 이제 8대 때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화성시를 살림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최초 시장답게 열심히 할 그런 아주 야심찬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공약 중에서 지킬 만한 거요. 공약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 그냥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막 내놔요. 막 그냥 뭐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는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30억의 예산이 이상 투입되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화성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투용자 심사는 국가 산업은 국가로부터, 경기도의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굳이 누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돈이 많다고 그냥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굉장히 좀 따뜻한데요. 저는 시티 3.65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화성시의 온도는 기자님들이 물어보신다면 39도, 어떨 때는 39.5, 어떨 때는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행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시민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24시간 케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학교와 연계. 그래서 CT 36.5라는 정상 온도를 지키는 일을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이론뉴스 김삼성 기자입니다. 현재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성시를 잘 모르는 분들은 경기 화성이 여성이 살기 위험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앞서 당선되신다면 시민 안전 도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시민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참 잊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남아있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2005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홈커밍 캠핑차 갔는데 미국의 5개 도시, 뉴욕, 워싱턴 DC,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다녀왔는데 그때 뉴욕을 갔을 때 뉴욕 문화원 주류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원에서 살인의 추억을 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았습니다. 아니요, 살인의 추억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온 현역 의원입니다. 저는 그때 놀라고요. 정말 항의를 했고요. 그때 손학규 지사 시절인데요. 저는 오자마자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이 정말 위험하다. 아니 미국에서 주류 사람들이 살인의 추억을 보다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32만 화소의 CCTV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사님 신체 보전금으로 32억을 확보하고요. 그때 당시에 정남, 봉담, 태안 이 세 군데에다가 CCTV를 32만 소를 설치하는데 제가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저항이 옵니다. 방송에서 CCTV 설치 못합니다. 사생활 침범입니다. 저는 생방송도 했고요. 기자들하고도 많이 싸웠고요. 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생활이 우선입니까? 생명이 우선입니까? 저는 그 논리로 가서 결국은 CCTV를 전국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CTV가 설치된 이후에 화성의 살인의 추억은 옛 이야기가 됐으면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화성에서 방범 CCTV라고 해가지고 화성은 물론이고 전국에 마을 앞까지 CCTV가 있습니다. 고추를 지키고 쌀 농사를 지키고 마늘 농사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저는 소방 119와 할 일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 시스템과 함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은 제가 하는 약속들은 정말 많은 예산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만 제가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급차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소방 제일 급하면 119를 부르는데 화성에는 읍면동에 119 센터가 없습니다. 제가 전국 최초로 또 최초가 나오네요. 최초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사상 의용소방대원들 13,000명 지원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인시, 우리 이웃의 용인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읍면동 소방 119 센터를 저는 설치를 할 것이고요. 구급차를 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제가 급해서 119를 타고 가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막아 있어요. 행정적으로 서울을 못 갑니다. 갈아타야 돼요. 사람이 죽을 판인데 저는 이 일도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제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무 어둡다 여기가. 그리고 화성은 굉장히 우울해요. 제가 동탄이 아니고 병점 이런 데 다 돌아봤는데 거리에요.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요. 무서워요.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새로 밝게 사람이 밝으면 범죄 심리가 없어지거든요. 좀 음침한 데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방서가 우리가 아직 부족한데 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담, 동탄 이런 데 새로운 소방서를 같이 이거는 도 업무입니다. 사실은 화성 업무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4년 동안 열심히 외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영 기자입니다. 제가 경기 도내를 다니는 기자로서 이제 여러 시를 다니다 보면은 공무원들한테 느끼는 거가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특히 공무원들이 일은 잘합니다. 단지 약간의 갑질이 있다라는 분위기거든요. 네, 여성 최초로 시장님이 되신다면은 아마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여성 시장으로서 공무원들에 다가가는 복지는 어떤 부분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행정적으로 박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누가 뭐라도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의 녹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갑질이다. 우리 저기 박 교수님 와서 계시는데요.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만 바뀌어진다면 서비스에는요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이웃 나라긴 한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도요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완전 진한 감정. 행정도 그런 마인드로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화성시장이 최초로 여성이 됐는데 제 마인드가 좀 딱딱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앞서서 부드러운 마인드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그러한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임하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시민들이 충족을 느끼지 않겠나. 갑 아니에요. 갑 우리 살아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아직 우리 사회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사회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주의였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가 생긴 지 우리가 의회가 새로 부활한 지가 올해가 31년 차입니다. 31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퇴직, 전직 이런 공무원들 많이 와 계십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한,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마인드를 주입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화성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잘하는 화성시 서비스 화성 미친 화성이 될 수 있고요. 경기도의 롤모델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쩌면 이런 그 친절한 행정 서비스의 개념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행정도요 이런 모든 시스템도 우리가 수출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지금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전자정부가 생겼는데 전자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러한 행정학 박사로서 현직 교수로서 그런 시스템을 잘 개발하고 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는 여기 우리 김영진 교수님도 행정학 박사로 오셨는데 학교의 교수님들과 많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정말 멋진 정말 롤모델 넘버원의 그런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농촌여성신문사 이명입니다. 이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우리 금정의 여성 이제 출마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정치에 있어서 기초지자체장 선거는 특히 첫 관문이 사실은 공천이라는 관문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잡고 이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관문 공천을 어떻게 받느냐가 많은 선거에서 영향력을 좀 좌우지하는데요.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제가 뭐랄까 참 송곳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시작하는 첫걸음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는 건데요. 공천이 가장 관건입니다. 요즘 젠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젠더. 그죠?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런 걸 생물학적 성을 뛰어넘은 제3의 성이 젠더인데 젠더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저는 양성평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남성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치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평등한 것이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정치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분야에만큼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성, 기회의 평등성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은 유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는요. 남녀 동수법을 만들었어요. 법으로, 헌법으로. 그래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남자가 50, 여자가 50. 양성 평등.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헌법적 용어로 하면 남녀 동수법인데 프랑스의 남녀 동수법을 통해서 굉장히 선진국 정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은 갈 길이 요원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선을 넘기 위해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가점 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스스로서 저는 다가갈 거고요. 경선도 남아있고 또 한 넘어갈 산이 많지 있지만 저는 이 미친 화성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면 여기에 뭐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공천이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화성을 사랑하는 화성에 미친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 공천도 잘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바람이라는 것은요. 보통 선거는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은 목표를 향해서 배가 전진할 때 뒤에서 바람이 불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젠더에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저 인간 화성에 미친 화성시장 최초의 여성시장 후보가 꿈을 가지고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꿈을 가지고 나가가면 그 바람이라는 것들은 공천이라는 것들은 글쎄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거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점 줘야 돼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금정래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님께서 우리 공약 발표와 출마를 하시는 그 시간에 지금 말씀 나온 가운데에서 금정래 도의원 시절에 보면은 저는 장애인 전문가로서 재활학 박사 지금 장애인 시설의 사회복지 시설의 더 아름다운 시설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들 중에서 가장 우리 금정래 시의원 시절에 얘는 예술 문화를 담당하시면서 장애인 행사에 한 번도 빠지신 거를 못 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적극적으로다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 가지만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줘야겠다. 장애인을 위해서 해줘야겠다.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상서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은 당연히 중심적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권리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와 소통과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도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대표성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비 후보님께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성시에 한번 최초의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장애인 모델이나 아니면 스포츠나 문화 모든 장르에 있어서의 최초의 아카데미를 설립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장애인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고요. 저는 정말 좋은 그 정책을 주셨는데요.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남이 안 해본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할 거야. 전혀 아니에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끄집어내주는 역할도 저는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매우 중요한데 보이지 않아요. 그 잠재력을 그 장애인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안목,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른 후보들도 다 잘하시겠지만 다른 후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여성, 남성이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 마더 정치. 제가 존경하는 메르켈 총리가 있듯이 저는 마더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그 아이의 재능이 보여요. 아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잘 볼 수 있는 영역은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화성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끄집어내서 아카데미도 하고 또 모델도 하고 뭐 뭐든지 음악도 하고 이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요. 제가 자꾸 왜 예산을 얘기하냐면 시의 살림은 시민들이 낸 살림, 혈세, 시민의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어지는데요. 오늘 되게 열기가 저는 이렇게 많으신 기자분들과 이렇게 핵심적인 시민들이 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하고요. 관심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예산 들지 않고 2022년도에 우리가 당선이 되면 7월 1일부터 시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몇 조라고요? 3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끝에 단어를 골치 아프니까 우리 저기 박영수 의원님, 허민수 의원님 다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요. 2조 9,480억 9,959만 원이에요. 저는 예결을 했기 때문에 또 최초로 결산된 표현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많은 3조의 예산을 파일을 어떻게 나누느냐. 파일을. 국가예산 아시죠? 국가예산도 400조 넘는데 그 예산도 대통령이 파일을 나누듯이 복지 분야에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국방이었지만. 그래서 화성시의 3조를 파일을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그 파일을 조각을 내는 거는 제가 요리를 참 잘하거든요. 이제 예산의 조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화성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 네, 경인저는 임준 기자입니다. 수원 공무원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공무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차례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보도 자료에 맨 끝부분에 보면 있죠. 여기 제가 이렇게 아주 머리에다가 그냥 띠를 이렇게 띠고 결사반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의미는 화성에는 공공항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이미 상처가 50여 년 전에 있었던 도시가 화성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여러분 다친 사람, 아픈 사람한테 또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공공항 이전을 그렇게 국가에서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원에서 모 의원이 장관이 시작한 정책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년 동안 화성이나 수원이나 다른 뭐 안산이나 더불어민주당 시장들이 했는데 왜 이전 못했습니까? 했어야죠. 공공항 이전이 이슈였는데 지금은 어떤 말이 도는지 아십니까? 국제공항이 온대. 국제공항이 여기서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또 확장을 했는데 이 터미널도 생기고 말이 됩니까? 근데 또 속아 넘어가는 시민도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전했으면 자기들이 정부했었을 때 이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도 만들었는데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항 이전 반대에 들어간 예산이 우리 저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이 그 저 대책위원장을 하셨는데 예산 엄청 많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뭐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저 박영수 의원님이 정말 투사였어요. 투사. 공공항 이전 반대. 제일 아까운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썼어요. 누가 썼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낸 피 같은 돈을 말도 안 되는 공공항 이전에 써버렸어요. 거기에는 주로 우리가 반대, 결사 반대 막 그러니까 데모하고 또 그 뭐죠 팜플렛 막 뿌려가지고 또 TF팀 뿌리고 공무원들 뭐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행정 서비스가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다른 일을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해도 버거운데 공공항 이전에 TF팀을 뿌려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공무원들을 시키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요. 대기업 왜 선망합니까? 우리가 대기업? 거기에는 서비스가 달라요. 교육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활 서비스라든지. 그런데 아무튼 쓰지 않아야 되는 썼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잘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행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치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도 8년을 했어요. 정치 경력이 이제 20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행정학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 인사를 잘못하면 행정은 서비스의 질이 공무원이 갑이 되고 시민이 을이 됩니다.
그런 세상은 끝이 나야 돼요. 미친 화성을 꿈꾸는 금속예의 시작이 된다면 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화성시를 만들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실은 이렇게 후보자가 출마 예정자가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시간이 지금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질문을 가능한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네, 질문하시죠. 경기 헤드라인은 이철이랍니다. 금종의 지금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천구 시장께서 지난 주 취임하실 때 네. 시민과의 대화라는 걸 해서 시민과 소통을 그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네. 금종의 후보님께서 당선되신다면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네. 그 언론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네. 시민과 소통도 하고 언론인들과의도 소통도 중요한데 그 언론인과의도 그 서천구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딱 2번 했습니다. 가는 동안. 가는 동안. 네, 2번 정도 했는데 언론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좀. 네, 난해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서철모 시장이 지금 현 시장인데 민선 7기 시장인데 저도 보니까 타이틀이 시민과의 소통 이게 타이틀이더라고요. 저는 미친 화성인데 타이틀인데 시민과의 소통을 외치면서 소통을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이유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AI를 저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꼭 대면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줌을 통해서 아니면 언택트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2번 했다는 것은 저는 시장으로서 잘못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후보자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소통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 경청에도 원칙이 있거든요. 소통에는 들어주는 것이 80%입니다. 자기 말을 하면 소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 여태까지 민선 1기부터 2001년도가 우리 민선 1기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민선 7기까지 소통이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소통을 했냐? 읍면동 순시, 읍면동 가면서 리더자들, 새마을 지도자님들 이렇게 그분들하고만 소통을 했는데 그나마도 안 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 80%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기자님들 의견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말은 플렉티스라고 하는데 뭐죠? 습관,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은 소통의 첫걸음이에요. 저는 시민의 소리를 잘 들을 것입니다.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통이 잘 될 거라 하고 제가 그래도 도의원을 2번이나 했는데 서철모 시장님 저를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라면 하면 저는 소통의 원칙 중에 2001년도에 최초의 시장을 하셨던 분하고 민선 6기까지의 시장 또 그 이전의 군수님들까지 해서 제가 자료를 첫 번째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성시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장 군수 모임을 할 거고요. 전집. 그 다음에 2번째는 화성시에 아까 3조 예산이 있는데요. 그거 다 화성시 예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 50%가 갔으면 도비가 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는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내가 주기 싫어도 안 돼요. 그 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50%, 그 다음에 도비가 50%, 나머지 50%는 화성시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25%도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의원을 무시하면 됩니까? 우리 때는 도의원하고 의논 안 하면 시 예산을 안 줬어요. 남자 의장이 막 불러드렸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공무원 한 분이 이렇게 면직되더라고요. 자기가 시장이 잘못해놓고 막 넘겨요 공무원한테. 그래서 제가 싸웠어요. 시장이 잘못한 거에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국비, 도비, 시비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소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장 군수를 부른다고 여차고 시도의원들하고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어요. 그 결과 하나만으로도 현재 시장과 12년에 했던 다른 시장들도 소통이 빵점이다.
난 강력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 한 번 안 갔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미친 화성에 미친 금정의 최초의 여성시장이 되면 저는요 그분들을 첫 번째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거고, 두 번째 언론이 가장 중요해요. 다 어떻게 제가 우리 94만 명이에요. 우리 시민이 곧 100만 도시가 되는데 2001년도에 첫 번째 초대 시장할 때 19만 명이었어요. 우리 인구가 19만 명. 지금 94만 명이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만약에 당선에서 취임하면 올 안에 100만 도시가 돼요. 특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인들, 우리 화성에 382명 정도의 언론인이 있어요. 근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기회를 공정해야 돼요. 제가 언론도 담당을 했었어요. 2002년도에 언론도 제 업무였어요. 기자님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소통을 반드시 할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어떤 이렇게 지위가 높은 이렇게 등급 사회가 아닌 기자는 다 똑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시민들도 어떻게 만나 94만 명을. 그러니까 기자님들을 만나서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게 행정학이에요. 우리 행정학도 우리 김영규 교수 맞죠, 교수님? 김영규 교수님 맞죠? 네, 저 교수님은 공무원도 하셨고 아주 많은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행정은 그런 거죠. 행정은 서비스다. 행정학을 아는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 일을 화성에 미친 최초의 여성시장 금정예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 질문 없으신가요? 또 아니면 기자님들 질문 없으시다면 이렇게 플로어에 계시는 시민들 대표해서 또 여쭤보실 분 없으신가요? 저를 다 믿으시는 건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CCTV 30일 조금 늦었지만 네네네네. 네. 현재 화성시에 네. 다문화 외국인들이 네. 엄청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외국인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유치원을 거치다 보면은 언어를 많이 습득해서 가요. 조금은 나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학년 애들이 온 아이들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학교에 가서 그냥 앉았다가 나와요. 예, 정말로 언어 소통이 안 되고 학교 정보를 정말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미래의 시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방향 같은 거 혹시 좀 챙겨보신 적 있으신가? 네. 궁금합니다. 역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멀티 세상이 됐습니다. 다문화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다문화 정책 여러분 아시죠? 5년에 한 번씩 정부가 하는데 다문화 예산을 제가 살펴봤어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화성은 다문화 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취약이 뭐냐?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 사실 일단 엄마가 결혼하면 잘 못해요 말을. 어느 정도 그런 언어를 익히고 오긴 하지만 교육을 시킬 만큼의 엄마의 실력이 안 됩니다. 특히 이주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니까는요. 고등학교 거의 못 갑니다. 진학률, 중학교에서 그냥 학교를 안 가요. 왜냐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시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1대1 멘토-멘트라는 다문화 정책이 있어요. 우리 국가가 하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채널을 알려줘야 되는데 정책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화성에는 특히 수원, 화성, 안산이 아주 다문화 가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언어를 해결해주고 또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을 그렇게 썼어요. 다문화 가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다문화 예를 들면 필리핀, 베트남 이런 엄마를 가진 아이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가 두 가지예요. 베트남어를 잘할 수 있죠. 영어 잘할 수 있어요. 한국말. 그럼 세계 언어를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지금 베트남
그 신흥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개발도상 필리핀, 베트남 이런데 우리가 MOU도 좀 교류를 해서 자기 엄마의 나라, 모국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을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자기 엄마의 나라 가서 우리 엄마 나라야 베트남이야. 자긍심을 가지고 언어도 되죠. 그죠? 문화도 알죠. 그러면 얼마나 시너지가 있겠어요. 그런 일을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가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실제로 비교 분석을 했더니 훨씬 효과가 있어요. 적응력 뛰어나요. 또 시스템 좋아요. 자긍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화성시장의 최초 여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문화 교육, 제가 다문화 방송도 출연을 잘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저출산 국가 내 다문화 가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인구인데 그래서 존중해주고 그 자녀들이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이 잘 대한민국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되는 시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할까요? 오늘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특히 오늘 다른 지역의 시장도 되게 많아요. 오늘 날이 그래서 많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 여러분 위험을 담보로 하고 금종에 미친 화성에 미친 후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정말 잊지 못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적극 지지해 주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저를 존경 제가 오늘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이정월 위원장님, 강명자 의원님 저의 멘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또 박연수 현의원님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허인숙 의원님 이렇게 자리를 빛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할 수 없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첫 발걸음이 저는 자긍심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저기 명문고등학교인 수원고등학교 우리 윤지윤 이사장님 그리고 맞죠? 네 여성인데 저렇게 엄마인데 이사장님 현직입니다. 현직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는데 사실 수원, 하성, 오산 다 이웃이에요. 그런 거 떠나서 좋은 정책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어린이집 제가 누구 이름은 밝히기 좀 곤란하지만 어린이집, 보육, 여기 다 AI 장애인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그 선거 캠프 핵심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법률도 오셨어요. 법률. 이제 특보를 다 이렇게 인선 작업을 했는데 공천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저분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우리는 또 그 스티그마라는 게 있어요. 낙인 국가. 그런 거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냥 제가 공천이 딱 돼서 뭐 캠프가 차려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이게 엄마의 마음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캠프에 뭐 누구래 그러면 또 누가 될까봐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정책팀이 되게 많아요. 교수님들, 현직 대학 교수님들, 뭐 장애인 파트, 뭐 보육, 법률까지 다 특보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미친 화성을 부자 화성을 튼튼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함께해 주신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오늘 마무리합니다.